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제가 오늘 솔리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난번에 제가 7월 17일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쯤 16일인가 17일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때쯤에 솔리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데 그거 리뷰 좀 해드리고 또 종목을 하나 또 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영상 뒤에는 그 댓글을 댓글 다는 걸 해서 못 쓰게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한두 분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이 댓글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댓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 셀트리온 영상 뭐 그거를 올렸더니 뭐 어떤 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당연한 걸 갖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댓글 창을 없앨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바이넥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바이넥스를 올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또 괜찮았어요, 주가 흐름이. 그런데 한참 있다가 엊그저께인가 그게 11%인가 빠진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분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주 좀 험한 그런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기분 나빠가면서까지 뭐 영상 그 댓글을 이렇게 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면 이 영상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종목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때는 댓글창을 없애고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침 시황 방송이나 뭐 그런 데는 또 댓글을 아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솔리드에 대해서 기업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다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그때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저게 뭐냐 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였어요. 그때 뭐 이런 것들 어디서도 못 들을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인빌딩 중계기야, 뭐 솔리드 인빌딩 중계기야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뭐 이 인빌딩 중계기가 많이 하반기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얘기도 하나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아직까지 뭐 TV나 뭐 그런 데서도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5G 같은 경우는 3.5기가 대역이 있고 28기가 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28기가 대역의 소형 중계기를 그 KT하고 같이 개발을 완료를 한 상태예요. 자, 거기에 대한 기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그런 걸 들으시려면 뭐 그쪽 영상에서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제목이 솔리드 이건 모르고 투자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뭐 고맙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주가가 조금 좀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고 걷어대고 이상한 글 쓰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그렇게 뭐 안 좋게도 얘기 안 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괜찮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셀트리온은 이미 왕이 돼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왕이 될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가 그거였어요. 핵심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였나 보죠. 뭐 안 올라간다 그랬다고 이상한 댓글 적어대고 이렇게 이 굉장히 좋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도 안 하니까 그 댓글을 살려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 그쪽을 보세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시각 뭐 오늘도 안 팔았어요. 네,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4,000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또 그리고 이때도 제가 이 뒤에다가 영상을 하나 붙여 드릴게요. 1시간짜리 영상을. 근데 그 영상이 뭐냐 하면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고 했던 강의라는 그런 영상을 제가 찍어서 3월달인가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자, 거기서 뭐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좀 돈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정말 그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고 했던 강의예요. 그런 강의가. 근데 거기서 딱 한 종목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솔리드예요. 제가 종목을 다른 것들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솔리드 하나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종목이 나오는데 그 종목 갖고 뭐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상 앞에 조금 보고 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종목도 못 들었겠죠. 그래서 뭐 공부를 찾아서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영상에만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모르고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반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솔리드는 상당히 지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요. 뭐 조정 파동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솔리드 상태인데요. 워낙 싸게 매수를 했어요. 주위분들. 뭐 5천원대 매수한 분들도 있고 4천원대 매수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좀 비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7천원대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1,150원인데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어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라고. 뭐 7월 달도 제가 한경에 게스트로 나가서 출연해서 또 드린 종목이 경농이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도 이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 그때 섹터는 뭐 5G하고 저 풍력 섹터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그 대북 관련주 중에 농업 관련주 중에 경농이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12,000원대에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경농 같은 경우는 팔고 나왔습니다. 저는 17,000원대, 지금 뭐 오늘 종가가 18,550원인데 17,000원대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물론 그것도 11,500원 아래에서 잡았었습니다. 자, 주식을 싸게 사야 이렇게 좀 먹어도 크게 먹을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팔 생각은 없습니다. 팔 생각은 없고, 하반기에 인빌딩 중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설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또 화웨이가 배제되면서 이 삼성 쪽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을 테니까, 장비 쪽 뭐 그런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세 회사에 전부 다 납품이 되고 있는 게 이 솔리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28기가 대역에 있는 그쪽 28기가 대역에 투자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거는 영상을 따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시간이 조금 좀 지났네요. 자, 그래서 그 댓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영상을 찍어 갖고 올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상한 댓글 보면요, 영상을 찍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습관일 거예요. 그 뭐 나 멍청해라고 그거 뭐 얘기 떠들고 다니는 거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매수했을 때, 저 처음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때보다 상당 부분 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는데 그때 뭐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대기에서 잡고 저한테 분풀이를 하는지, 옆에 있으면 한 대 확 쥐박을 건데, 그쵸? 자,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솔리드는 일단 뭐 좀 흔들더라도 들고 가볼 생각이에요. 자,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깊숙하게 하신다라면 왜 저놈이 그렇게 싸게 사고도 지금 뭐 더블도 넘고
뭐 300% 가까이 됐겠네요. 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안 팔고 그냥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 있고요.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상 뒤에 최종 화면에 붙여드릴 한 사람당 100만원씩 받고 했던 강의라는 제목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왜 그냥 들고 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조회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주가가 그렇게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해서 좀 올랐을 때, 그때는 좀 고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언제 팔고 나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칩셋 미디어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칩셋 미디어란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비디오 IP 같은 거, IP란 건 설계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반도체나 뭐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의 그 자산을 갖고 설계 자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요. 뭐 어떤 그림을 이렇게 자로 뭘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요, 그 자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 이 개념이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설계 자산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거죠. 자, 빌려주고 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뭐냐면 라이센스 수입하고 로얄티 수입, 이게 거의 뭐 95%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거래처만 늘어나면요, 거래처만 늘어나면 그냥 거저먹는 거죠.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뭘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만들어 갖고 판다라면, 뭐 이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도 사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쪽은 그게 아니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겠죠. 거의 없고, 그냥 매출만 늘어나면 거의 그게 다 수익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관련 있는 것들은 자율주행 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디오 IP가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IP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NXP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NXP라는 회사가 이 칩셋 미디어의 설계 자산을 갖고 설계를 합니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건 입증이 된 그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비디오 IP 말고 VR 기기 IP도 있어요. VR 기기. 자, 며칠 전에 문 대통령께서 VR, AR 뭐 이런 쪽에 규제 뭐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VR이나 AR 생태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VR 기기에 대한 IP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기업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망할 기업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때 그렇게 됐죠. 자, 2017년도 이때부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좀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2017년도에는 아이고 매출액이 91억에 영업이익이 15억 정도 적자가 났네요.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141억에 영업이익이 20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60억에 영업이익이 36억 흑자폭이 증가가 됐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68억에 34억 정도,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요게 제 생각에는 줄어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저께 어제죠, 어제. 어제네요. 어제 이 공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글로벌 10대 반도체 업체하고 저 라이센스 빌려주는 그런 거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뭐라고요? 빌려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게 돈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기밀유지 협약에 의해서 어떤 회사다라고 그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10대 반도체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도체 업체는 두 가지가 있죠. 팹리스 업체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네요. 팹리스 업체가 있고, 팹리스라는 거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 파운드리 업체가 있어요. 파운드리 업체는 대만의 TSMC나 뭐 우리나라에 보면 DB하이텍 이런 쪽이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는 이 팹리스 업체 쪽에서 설계한 거 그대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설계도 하고 반도체를 생산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 10대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 반도체 업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짚히는 구석이 있겠죠. 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뭐 회사에서 못 밝히는 거 제가 그냥 뭐 이쪽인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올해 이 매출액이 168억에 영업이익 34억 정도, 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요게 조금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또 재밌는 그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벌써 했어요. 벌써 했는데 뭐 1분기엔 좀 적자가 났는데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요런 게 나와요. 자, 뭐 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흑자 전환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2분기 실적 그래갖고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매출액이 4.59% 증가, 영업이익이 20% 증가, 당기순이익 13% 감소, 요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왜 늘었는가, 그걸 딱 보게 되니까요. 자, 여기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라이센스는 감소했지만 로열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로열티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로열티라는 건 어떤 때 받는 겁니까? 이 회사에서 이 IP를 갖고 가서 제품을 생산한 거죠. 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다라는 거예요. 통상 보면 이 로열티 수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한 2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팹리스 업체나 이런 데서 갖고 가서 설계를 해서 그게 제품화가 돼서 납품이 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로열티 매출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뭐 한 2년 정도 전에 이 설계 자산을 빌려준 거 여기서 이게 제품화가 돼서 매출이 증가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10대 반도체 회사하고 이거를 좀 체결한 거,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꾸준히 계속 매출이 발생이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그런데도 뭐 턱없이 비싸면 안 되겠죠. 자, 보시면 일단 망할 회사인지 그거부터 보고 부채 비율 보시면요. 자, 뭐 9%, 11%, 뭐 11%, 뭐 18%이 정도밖에 안 되죠. 부채 비율이 뭐 20%가 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가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도 조금 곤란하겠죠. 요거는 저 공시에 가서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나오는데요. 전환사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발행해 놓은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를 희석시킬 요인도 없고 부채 같은 경우는 10%대니까 거의 뭐 안전한 회사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36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났고 올해 34억으로 예상치는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계약 체결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930억입니다. 930억이면 아니 다 망해가는 회사, 맨날 적자 팽팽 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회사, 부채 비율 뭐 200% 300% 이렇게 되는 회사도 900억씩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자,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전혀 비싼 주가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뭐 다 나왔네요. 자, 차트 보면서 주가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해서 여기서 권리락을 하고 4월 달에 권리락을 하고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이 4월 말쯤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쭉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다가 요게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면요. 거의 대장주격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어쩐지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조금 좀 끼는 살아 있습니다. 끼는 살아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무상증자된 물량들 있죠. 권리락해서 상장된 물량들. 자, 여기서 매물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 매물이 나오면서 무상증자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걸로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눌려 있다가 고생 하다가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죠. 자, 60선하고 골든 크로스도 발생이 되네요. 주가가 있는 위치는 그 위에서 아주 이쁘게 20선, 60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사라 안 사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해요. 뭐 저쪽 가서 얘기하려면 이거 뭐 한 시간도 넘게 얘기를 해도 다 얘기를 못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잘 살펴보세요. 요것저것 잘 좀 뜯어보시고 또 뭐 매수를 또 저 위에 막 쫓아가갖고 매수하시고 니 때문에 물렸어 뭐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요. 하긴 뭐 댓글창을 없앨 거니까 그런 말씀도 이제는 못 하겠네요. 자, 그래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한번 잘 좀 공부를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